네, 반갑습니다. 지금 다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게 화면 공유를 했던가요? 화면 공유. 자,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자, 운명 결정적 상담은 바람쥐 같다는 설명하고 같이 마쳤어요.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일체유심조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체유심 한번 얘기해보죠.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 일체 모든 것은 유자는 오로지 유자 오로지 마음으로 조자를 짓는다 만든다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는다. 네,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는데 우리가 한 마음만 만약에 바꾸면은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 바꾸면은 세상이 바뀝니다. 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는 미래는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는 따라 가지고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리고 스님은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꿨다? 완전하게 의식계획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님이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의식계획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몰라서만 바꾸거든. 자기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그런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학교에서 배우지도 안 했는데 그러나 우리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서양에서 막 정말 옳다고 박수 따라오는 사람들이 서양신입니다. 이제서야 서양신들이 박수치고 따라온단 말이야. 이제서야. 이미 불교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래도 서양신리들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가지고 데이터가 나오고 이래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불교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미 예전에 과거 2000년 전에 다 나오는 거지만 여기 또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 내 모습을 보고 과거의 전생을 알고 싶어도 뭐 본다 했어요? 현재 내를 보라고 했죠? 내 삶의 모습 보라면. 내가 현재 짜증 많이 내고 뭐든지 다른 공격적이거나 못 들어가요. 어디서 봤어요? 지옥.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은 공격적이고 짜증 많이 내고 그렇게 하면 화를 많이 내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평상에 가는 사람들은 평상 너무나 기분이 좋아. 항상 즐거워. 왜?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랬더니 너무 기분 좋아. 마음에 걸리기 없어. 착각한 말이야. 그런 사람 모여 사는 곳이 천상이에요. 물론 그 천상도 영원한 건 아닙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지옥도 영원해? 아니야. 영원한 것은 없어. 항상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맛이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고통스러워 어떻게 살겠어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뭐로서? 마음 변화로서.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문제도 풀고 그냥 답이 나오고 그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심리적 접근 상담법은 긍정적인 심리 상담으로 선업을 지어라 그렇게 하는 건데 위에 우문우답과 현문현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문우답 어리석은 질문에는 어리석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현문현답 현명한 질문에는 현명한 답이 나와요. 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상담하는 걸 갖고 얘기할게요. 여동생이 와서 얘기합니다. 손님, 우리 딸 좀 시집 좀 언제 좀 가는지 봐주세요. 이런 질문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 아들 언제 장가 갈지 봐주세요. 응? 그럼 스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봐줍니까? 언제 봐줍니까?
그래서 스님이 안 맞는. 그거는 일반 철학가를 사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스님 그렇게 안 한다니까. 보살님. 스님한테 질문할 때에는 우리 딸이 언제, 우리 아들이 언제 장가를 갈지 시집갈지 묻지 마십시오. 그럼 뭡니까? 어떻게 하면 아들 시집가고 어떻게 하면 아들 장가갈지 그거 물어라. 그럼 답할 것이다. 알겠습니까? 아,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면 또 이거 있어요. 올해 우리 아들 대학 시험 치를지 합격할지 안 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 합격할지 안 할지 그게 묻는 대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자주 보고 답해요? 그 어리석은 질문의 어리석은 답입니다. 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험 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율이 엄청 높은 거 알지요? 공무원 시험 몇십 대, 몇백 대 이렇게 들어가는 확률보다 안 되는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 된다 말 장담 못 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는 반드시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바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확률로서 확률 어떻게 그 사람의 내가 보니 자세분 보니까 굉장히 운음으로 갈 수 있잖아요. 운이 좋습니다. 올해도 자제분한테 우리 유리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되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상담해 줘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보나 마나 이건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은 시험을 공부 하나 안 해. 아예 안 된다 해서 공부를 안 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내가 보니까 너 올해 시험 그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이번에 시험 치면 엄청나게 합격한대 이래 보면 그게 공부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안 해도 걸리는데 안 해도 걸리는데 그래가지고 덜 공부한다 이 말. 알겠습니까? 나는 어차피 나는 당상이니까 시험만 치면 될 거야 이런 생각. 공부 안 한다고 그지. 그래 떨어지고 또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서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문우답이라는 거. 그 현문이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확실히 알았죠? 상담법에서 이렇게 하면은 실수도 없고 왜 이런 게 스님 같은 경우에 그런 상담 많이 처음에 시행착오를 했잖아요.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번에 제가 장사를 할 건데 스님 이거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분명히 그런 물어. 그럼 보니까 좋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괜찮겠으면 했는데 사람은 괜찮겠다는 말을 하락하는 소리를 들은 거야. 하시라고. 그리고 또 그거는 했는데 나중에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아이 쫄딱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따지러 간 거야. 녹음해가지고. 그때 봐라, 뭐 당신 내보고 이렇게 해서 왜 해쳤느냐? 손해배상해라. 실제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상담을 한 번 하면 되나 안 되나? 무섭지? 요즘 사람이 영악해서 녹음 타이나 딱 내가 보면 상담하러 오면 그 사람 딱 미리 보세요. 하고 있어 내가 다 알아. 한단 말이야. 녹음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항상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된다 안 된다 단정하지 말고 확률로 얘기해서 확률로 반드시 확률로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라고 또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라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조금 올 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 또 좋은 결과 있겠죠.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긍정적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물어보러 가 하지만 묻고 싶은 사람들은 괜히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안 물어볼 도리가 없잖아. 그래서 물어보러 올 때 또 특히 시엄마 언제 죽고 싶은가 죽는 거 알아보는 거 엄청나게 궁금한 사람 많아. 솔직히 말하면 자기 아버지도 죽는 거 아버지 부모도 죽는 거 궁금한 사람 있는데 시엄마 죽는 거 물어봐서 얼마나 많을까 봐. 실제 언제 돌아가실까 물어보는 사람 많다니까. 그럼 스님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어? 스님 같은 분은 다 알겠는데 근데 이러면서 그냥 꼬신다고 막 절대 내 안 넘어. 그래서
일단은 힌트를 줘. 너무 안 주면 안 되니까. 힌트를 주면서, 보자 하니, 나 연세도 됐고, 내가 이번에 9월달에 조금 많이 아프겠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9월달 잘 아픈데, 좀 넘기면 그래도 내년, 봄에 참, 얘기해주고, 딱, 항상 방법전을 깔고 얘기해줘요. 그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눈치력이 빠른 사람은 이제 알아서 들었고, 모르는 사람은 이제, 아이고, 뭐, 이번에 9월달만 지나면 뭐, 오래 사시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답을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는 안 줘요. 그렇게 이제 얘기해주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대신에, 그런 것보다는 부모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소? 시엄마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소? 10년을 살겠소? 100년을 살겠소?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그분을 위해서 연물 많이 해주십시오. 항상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연물. 그럼 연물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편안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얘기하고, 그러면 오늘 본 사례에 이제 들어갑니다. 음, 이 내려가질 않나, 화면이. 여기, 자, 일단은 심리 적극 상담법의 긍정적인 심리 상담은 선을 지어라. 하늘이 정해 주신 아이를 성심을 다해 낳아 길러라.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장애인이 나올 것 같은 걱정이 뜬다면 아이를 아무 데나 안 된다. 안 된다. 벌써 장애인의 걱정, 장애인 날지 안 될지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안 돼. 안 돼. 애기 임신했을 때요. 임신했을 때 치우려고 마음 먹잖아요. 애 태어나면 반드시 엄마한테 보복합니다. 뭘 보복해요? 정신질환으로 아니면은 폭력적으로 반드시 보복합니다. 몰라 사람들 잘 몰라. 애 가지 놓고 난 다음에 막 남자하고 싸우잖아요. 그 남자도 바보고 여자도 바본 거예요. 애기는 체가 중요하지요. 교육 중요하지요. 맞아요. 중요하다고. 이때 마음가짐이 참 이렇게 평안하게 애 길러야 그 애가 성품이 바르지. 그때부터 애기를 죽일까 말까 생각했으면 그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 사람들이 자살률이 왜 높아요? 그리고 왜 우리 만족도가 행복지수가 제일 꼴찌입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왜 그렇습니까? 선진국이 하나가. 왜 그럴까요? 응? 1등 최고만 봐서요. 잘 하셨는데, 일단은 뭔가 하면,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안 되게 됐어요. 교육자, 우리나라의 최고 책임자부터, 어? 교육자, 모든 사람은 인성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지식만 가지고 뭘 했다? 박사 따고, 교수 되고, 교사 되고 된 거야. 그래,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게 뭘 가르쳐 주겠어? 인성대로 가르쳐 줍니까? 인간적으로 가르칩니까? 그래, 애들 다 그래 변해. 엄마도 다 부모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자체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럼 병이 됐어, 결리서. 이 병든 나라니까 병든, 우리는 나오지. 그냥 나오는 거 아니다. 심각해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 사라질 줄 몰라요. 응? 정말이요. 희망이 없는 나라 될 수 있어. 그 지금 현재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빨리 우리가 뭘 바꿔야 돼요. 인성교육을 다 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시 공동체 생활 의 중요함을 시키고 그래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최고 높고 행복지수 최고 그 꼴찌라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살고 싶은 나라에 되지 안 그러면 애들 떠나겠지요. 왜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나? 만약 이렇게 이 상태 계속 간다면은 애들이 벌써 알고 아이들이 그거 뭐고 이민 나가버립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이 늙은 미국가 사람들 질병 살아가면 힘들잖아요. 나가버린다니까. 그럼 나중에는 늙은 사람도 올라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힘들어. 우리 정말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무조건
지금 현재는 아이들 위해서 해야 돼요. 애 놓으면 무조건 집도 주고, 집주 주고 다 해줘야 돼, 정부에서. 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애 놓으면 정말로 이 나라가 정말로 복받은, 예? 애 놓은 순간 복받았다 할 정도로 돼버려야 돼. 그럼 애기 왜 안 놓겠어?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그런 데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사람들이 지금 그 안 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희망이 없어요. 끝나버렸어요. 지금 희망이 지금도 나왔잖아요. 뭐 자살률 최고, 또 행복시설 꼴찌, 뭘 더 바래? 희망이 없지.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아까 조금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들이 죽는 뜻이에요. 아까처럼 그런 철학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상담사가 되면 안 돼요. 큰일 날 소리. 응? 그럼 우리 애기 하나 못 놓잖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사람 완전히 원수예요, 원수. 그런 사람이. 무슨 소리야? 잘 그걸 해서 그죠? 어려워도 이렇게 해서 놓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분이 상담에 우리 의뢰하는 분이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좋은 걸 많이 써놔서 또 기인도 있고 또 서로 자기가 볼 때 괜찮다며 전적으로 동감하지 스님은. 알겠습니까? 예, 우리 그때 우리 그저 공부하시는 분인데 스님한테 유튜브 이 강의 있잖아요. 이 강의를 엄청 많이 사갔어요. 엄청 사가지고 말도 못하지 막 한 웬만큼 다 사갔어. 그래 공부하고 직장 다니신 분인데.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도 가서 돈 받고 돈 받고 주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막 봐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상담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 공부하는 게 참 좋네요.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나올 것 같다면 걱정이 든다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제 오행 봅니다. 금 2개, 수 없고, 목 3개, 화 없고, 토 3개. 자, 여기 목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것은, 좌측에 있는 것은 이렇게 좌측에 금수가 목을 중심으로 좌측에 발달하는 것이 많으면은 과거형, 과거형. 과거에 마음이 많이 붙들 리가 있고, 화토 이렇게 식상 개성이 발달하면 미래에 관련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바란스가 어느 정도 맞아 있네. 자, 없는 의는 수와 한데 수는 인성이고 수용성이고 귀인이고 공부고 식상은 사교성 예능 부족이고 자식과 인연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지금 말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요거는 인신충하고 충미충한다는 그 사실을 적시해놨고 갑신일주가 무, 임, 경 요게 지장간이죠. 지장간이 이렇게 해놨고 지장간은 정간에다가 위에 딱 올려놔놓고 신을 밑에 쪼로미 신을 다 이렇게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원래는 갑신은 원래 여기 절이에요. 절인데 무로 12운성 보게 되면 병이 돼요. 병이 되고 임은 생이고 병은 록이고 또 병화는 병이 되고 갑은 절이 되고 이렇게 해서 무임경은 지장을 들어있는 것이요. 병과 갑은 이 사람이 천간이 있던가요? 없지요. 목도 갑목이 있던가요? 자기 말고 없지요. 을목이 있죠. 그래서 을목이 있으니까 뭐 그래도 진금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를 보냐면 자, 목도는 재성이지요. 재성이 병들었다.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신 재성은 자기 자신을 보게 돼 몸을 봐요. 또 뭘 봐요? 아버지, 응? 재물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병들었다 말은 조금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세요. 너무 지나쳐 부여하지 말고 임신. 자, 임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생지지요. 눈에 보면 뭐냐면 이분은 그래도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게 뭘 받고 있다? 도움받고 있다. 그런 거지. 행인이 있으니까 도움받고 있고 이 사람들 편인이 있으니까 도움받고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공부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신이니까 요걸 다 동료나 자기 동료가 있으니까 옆에 동료가 사주 봐줘가지고 좀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는 록이지요. 동료의 힘이 있다. 이 사람 뭐냐면 자기가 운을 좀 띄우려면 동료의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어른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보다도 누구? 윗사람, 또 나보다도 또 나이 많은 사람, 또 여자 같은 경우는 친정이 인성이에요. 네, 친정에 아주 어려울 때 친정에 가서 한번 갔다 오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일이 막 풀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알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이 팁입니다. 팁. 여러분, 이런 건 다 어디서 배울게요, 여러분. 배워가지고 친정에 가면 한번 갔다 오면 마음이 좀 풀린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어머니 산소로 갔다 왔나? 아버지 산소로 갔다 왔나? 이 말이에요. 뭐 산소도 멀어요. 산소도 없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요새. 그럼 들어가. 친정에 가서 오빠라도 만나 오든지, 뭐, 그냥 한번 견적 찍고 한번 얼굴 보고 오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들. 또, 자기가 다니는 절에, 뭐, 스님 만나는 것도 괜찮고, 선생님 만나면 괜찮고, 교수님 만나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나보다도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분들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받으면 힘이 생긴다. 이렇게. 자, 그리고 병화는, 이제 여기에 보면, 무토록 올 때 병화가 식신이잖아요. 여기 신이 되잖아요. 보세요. 자식이 병들어 있죠? 그러니까 그 철학관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철학관에서 막 아무 근거심만큼 얻어낼까?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도 공부했기 때문에. 다만, 방법을 잘 못한다. 어떤 막 상담 방법을. 설령 그렇게 됐더라도 그렇게 꼭 병들은 사람이 나온 건 아닙니다. 약하게 태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간목은 또 뭐예요? 간목은 나하고, 이 형제구나. 형제가 있고. 요 경금 아까 얘기를 잘못했는데, 경금은 뭐예요? 나의 직장 생활, 어? 직장, 병관 직장. 그 다음 또, 만약에 남자 같으면 자식이네요. 그런데 요건 여자니까 요거는 직장으로 봅시다. 직장. 또 뭐, 내 남편, 되죠? 내 남편도 힘 있는 사람이네. 꽤나 힘 있는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있는 무임용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고, 나머지 병갑은 없는 거지요. 그럼 어디서 만나? 이것은 운에서 만난다. 운. 네. 운에서 병화운이나 갑목운이 만나면, 그럼 병화운이 오면 자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식이 좀 힘들잖아. 신금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좀 더 병화를 올려주려면 갑목을 좀 더 보충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운동도 하고 자기 자식 운동도 하고 또 뭘 해야 돼요? 좋은 이 양식도 가지고 그 다음에 명상도 하면서 자기를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심신을 닦으면 아기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기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입니다. 그런 걸 확실하게 집어주고, 그런데 이때도 언제 가능한 겁니까? 이 사람이 아기를 놓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아기를 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기를 놓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상담을 해줄 필요가 있나? 이런 필요 없어.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 아기를 놓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런 걸 써먹는다. 이 말. 그러니까 사주에 온갖 모든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극히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갖고 와서 설명해 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원리 알겠어요? 상담 원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또 뭐, 예를 들어 상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런 걸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스님, 어떤 사람이 내보고 한 달에 그냥 20만 원만 투자하면 다음 날부터 40만 원 준대요. 이런 거 들으면 되나 안 되나? 요새 그런 너무 많아. 많아. 그래서 못 들어봐서요. 네, 못 들어봤어요. 주변에 그 상담 못하면 많아요. 스님, 한 달에 한 3천만 원만 넣으면 그 다음 달부터 한 600만 원씩 나온다면 이런 거. 그게 많다니까, 그런 거. 그게 금융 다단계. 그런 사람이 무지무지 많다, 지금 이 시대에. 한탕. 그런 분들한테, 뭐, 특히 또 요새 말하면 코인, 어? 이래 해가지고 막 작년부터 스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이 있는데도 막 지금 없는 돈 끌고 5천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죽을 싸울 쓰고 있어. 없는 사람이. 지금은 뭐 완전히 누렇게 떠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했는데 누렇게 떠 있다. 누렇게 떠가지고 지금 돈을 못 받아가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어려운데 더럽게 받는다는 거는 마음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고 사주를 떠나서 꼭 사주 가지고 상담하려고 마음먹으면 바보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르쳐 팁 주는데 사주 말고도 보는 방법이 있어. 얼굴 봐도 돼. 현상도 있고, 얼굴 봐도 있고, 말들도 있고. 그러나 사주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와가 계속 얘기만 해도 스님 상담 잘 해줘요. 응? 꼭 사주를 봐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스님 좀 되면 그걸 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갑신이 신묘가 현침살이 있을 경우는 아까 성분도 그래서요. 톡톡 쏜다 그랬죠.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보고 싸우고 난 다음에 반성한다 안 한다? 반성을 잘 안 해요. 뭐 그냥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상대편은 매우 힘들어. 자, 간목일간일 때 충미는 귀인입니다. 간목의 귀인. 그 귀인 다 아시나요? 그 정도 알겠지. 요런 적용시키는 귀인 적용시키는 거는 언제 많이 적용시키면 지금처럼 이제 애기가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그 미가 그 사람이 끝내 미가 그 사람한테는 그 여자한테 자식이 미토였지요. 미토. 미토 축도 있고 그 미토는 뭐였어요? 자식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궁에 있잖아. 가식궁에 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인 있으니까 자식이 귀인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질문한 사람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 그다음에 41세에 보면 개수월이 개수월. 맞죠? 41세 개수월이고 이 사람이 39세가 좀 더 개수월이 다가는데 개수월이 무게 화가가 되지요. 화가 된다 하는 생각에 하는 식상입니다. 그래서 뭔 뜻이냐? 이 사람 만약에 인성을 많이 가지고 기도를 많이 드리고 여러 가지 걸 하게 되면 이 대운 때 개수 대운 때 이기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렇게 암암리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미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는 기인이고 개묘년과 갑진년은요. 개묘년 수목이지요. 수도 이 사람한테 도움되잖아요. 목도 도움되잖아요. 그럼 이번 기회에 그럼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 안 될까?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몸도 도우고 운동도 하고 좋은 것 좀 먹고 마음도 편안하게 가지면 애기 왜 안 나올 거냐. 그런 대신에 편견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하면. 애기 놓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갑진년도 괜찮아요. 내년도도 괜찮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강의 들으신 우리 학우님, 질문하신 학우님이 잘 보시고 그분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해보고 정말 애기를 갖고 싶은가. 정말 울고 싶고 만약에 진짜 갖고 싶다면은 금년하고 내년에 좋다는 겁니다. 열심히 뭘 해요. 노력을 하면은 결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에는 이 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래서 했는데 잠깐 또 쉬었다가 또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한 5분만 쉬겠습니다. 예.